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 기둥이랑 엮어주는 요 볼을 이제 거더라고 부르고요. 거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둥이랑 엮어주는 간격이 너무 넓을 때 중간에 또 이렇게 빔이 또 가요. 그 녀석을 이제 빔이라고 부르죠. 빔. B-E-A-M. 거더는 스펠링을 모르니까 그냥 한글로 거더. 요거 조금 작은 보 있죠? 작은 보를 우리가 빔이라고 하고, 이제 큰 보, 기둥이랑 기둥을 연결해 주는 거를 이제 거더라고 하니까,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천장 마감을 했으면 안 보이겠지만, 천장고가 낮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좌우로 어, 횡력을 받았을 때 버티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수직력보다는 굉장히 취약해요. 기둥에. 예, 기둥이.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제일 무섭잖아요. 요것도 여기에 이렇게 꽂히게 되겠네. 그쵸? 여기 이렇게.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냥 건물 바닥으로 퉁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이제 254페이지. 건축물의 기준층 모델링하기. 기준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준층. 이건 1층인데 기준층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층. 2층부터 5층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층이에요. 가장 이제 똑같은 층수. 그게 이제 저 1층부터 만약에 10층이라 그러면 조금씩 층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1층부터 2층은 상가 들어가고 1층, 2층은 상가 들어가고 2층부터 만약에 뭐 9층까지다. 그죠? 이렇게 1, 2층은 상가고 상가. 그다음에 3층부터 9층까지가 오피스텔이든 뭐든. 그다음에 10층이 이제 펜트하우스 층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제일 높은 층이라고 그러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3층부터 9층이 기준이 되는 똑같은 평면인 기준층이 되는 거죠. 평면도가 이제 하나 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층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주상복합, 그죠? 뭐 10층짜리든 20층짜리 간에 층이 이렇게 똑같으면 도면을 이제 여기서부터 3층, 4층, 5층 따로따로 두지 않고 한 장 가지고 그냥 여기다 도면 이름을 3에서 9층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기준층이 많으면 이제 우리 건물주께서 뭐예요? 이제 건축사분들한테 이거 똑같은 거 그죠? 뭐 한 장만 그리면 되는데 이거 뭐 설계비 반값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한층 평면도 도면은 라인 몇 개 그리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층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면이 추가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뭐 단면도 같은 경우는 한 층만 그릴 수는 없죠. 그것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평면도 하나를 더 그린다고 해서 뭐 설계비를 다 받고 똑같은 기준점이 많다고 해서 걔를 반값 4분의 1로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임대료도 뭐 같은 똑같으니까 임대료를 한 층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공사비도 똑같이 다 들죠. 관리도 똑같고 그만큼 하는 일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도면 개수만 보고서 설계비를 책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기준층이다. 기준층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학습한 아파트 유닛 모델링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유닛 모델링을 앞에서 했나요? 조그맣게 방 만든 게 아파트 유닛 모델링인가? 아파트 평면도 모델링은 저 뒤에 예제 셀프 트레이닝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책 순서를 바꾸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유닛 모델링과 동일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므로 천장 윗부분의 공간도 염두해야 합니다. 그죠? 천장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천장이 곧 그 위층의 바닥이자 이렇게 같이 돼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완성된 기준층은 컴포넌트로 만들고, 왜냐면 이제 똑같은 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컴포넌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층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 층 한 층 다 다르면 굳이 걔를 뭐 컴포넌트로 만들 필요 없죠. 그룹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층으로 복사해서 추후 창호나 재질을 적용할 때 기준층만 수정을 해도 다른 층이 모두 함께 수정이 될수록 있도록 합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처음에는 그냥 골조만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죠? 우리가 한 층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으로 골조를 만든 다음에 컴포넌트 하나를 한 층만 고치면 나머지 층도 저절로 된다. 뭐 이 뜻인 거예요. 간단하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예를 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층이 푸시플로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청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있다. 그럼 이제 요 층이 요거 이제 컴포넌트로 만드신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몇 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아니 왜 한 층 만들 때 요 창문을 미리 좀 샤시를 달고 만들지? 왜 창문도 안 달고 했느냐? 왜냐면 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아무 녀석이나 하나 잡아서 더블 클릭해서 창문이 추가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또 푸시플로 창문을 이렇게 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창문을 달아요. 창문을 이렇게 이제 그냥 지금은 유리만 20 정도로 해서 20. 원래 프레임도 만들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유리창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 컴포넌트는 여기에 있는데 그죠? 요 녀석 유리창을 내가 밖에다가 걸었다 그래서 전층에 유리창이 설치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얘를 또 쭉 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컴포넌트로 만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유리창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만들었지만 인석을 요 한층 벽체만 있는 여기 그룹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포함시키게 되면 저절로 창문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지금 방금 만든 창문 요 녀석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에디트의 커트 잘라내기죠. Shift 딜리트라고 나와 있는데 컨트롤 X도 똑같이 먹어요. 잘라냈다가 여기 한층 솔리드 컴포넌트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는 거예요. 컨트롤 V로 붙여 놓으면 다 생기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왜냐면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근데 위치를 아까 내가 잘라내기 하기 전에 있던 자리에다가 붙여 놓으면 상당히 편하죠. paste in place가 그겁니다. paste in place. 그죠?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탁 처음에는 없었지만 자동으로 창문이 저절로 끼워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컴포넌트의 속성을 사용을 해서 나중에 샤시를 한 번만 한 층에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2층 평면도 2층부터 5층까지 기준층 평면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층 평면도의 외벽선을 따라서 선을 그리고 아래로 200mm를 돌출시킵니다. 이거는 지우고 2층은 여기 외곽 요거 그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대지 라인이니까 라인 툴로 여기 최외곽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 2층은 1층이랑 전혀 달라요. 1층은 그냥 주차를 위한 그다음에 2층 그 건물을 받치기 위한 그냥 별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라인 툴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정확하게 휠을 확대해 가면서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한 바퀴 정확하게 바닥부터 만들어 줍니다. 아래로 200을 요것도 역시 도면이 안 보이니까 푸시풀로 클릭 아래쪽으로 200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벽체를 세우기 위해서 요 도면을 익스플로드를 실행을 하면 선이 바닥 슬라브에 붙게 됩니다. 이 과정 진하게 표시된 선은 슬라브와 떨어진 상태이므로 선을 더 그려서 붙이고 계단실의 계단은 모두 삭제를 합니다. 녀석을 또 익스플로드를 시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바닥을 그룹으로 만드시면 안 돼. 근데 요 도면이 그룹이야 지금. 근데 이 녀석을 내가 익스플로드를 하게 되면 요 선이 깨지면서 폭파가 되면서 요 바닥면이랑 얘가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따라서 그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1층처럼. 요거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익스플로드, 에디트 그룹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 내가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파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룹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굵은 선이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죠? 이렇게 얇은 선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면이 바닥만 있다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 나눠지잖아요. 근데 요런 데는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중복해서 라인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한 번에 딱 구분이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간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상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PC로 이렇게 할 때랑 좋게 한 번 할 때랑 또 다음에 또 해보면 어느 때는 잘 면이 구분이 되고 어느 때는 아무리 또 선을 그어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굵은 부분들은 엣지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됐으니까 라인 툴로 중복해서 그리란 뜻입니다. 근데 몇 개 안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엣지로 변하면서 바닥이랑 벽체 부분이랑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계단실은 다 지우래요. 요것도 뭐 다 나눠져 있지도 않네요. 그죠? 쭉 그냥 드래그해서 지우개 툴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바닥이랑 벽체 계단실 뭐 현관 딱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캐드 라인을 그대로 쓴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캐드 도면을 어떻게 해요? 캐드 도면을 실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했어요. 여기 뭐 문도 들어가 있고 창문도 여기 미소기창 들어가 있고 뭐 글자 해치 뭐 변기 가구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지우고 스케치업 모델링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계구부랑 그죠? 벽체 콘크리트 벽체 기둥 이것만 딱 살을 발라낸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편하게 스케치업에서 CAD를 사용을 해서 벽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계단실의 슬라브는 완전히 뚫어주세요. 계단실의 슬라브는 완전히 뚫어주세요. 요 계단실은 이제 완전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죠? 건물 밖에서는 우리가 외관 투시도를 찍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외관 투시도 할 때는 계단실 내부를 만들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U자 계단을 이제 따로 만들어서 아마 꽂을 건가 봐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구멍을 내는 거죠. 부시플로 계단 부분은 바닥이 없는 거랑 똑같다. 별도로 이렇게 지그재그 있잖아요. 그죠? 요거 도그렉, 뭐 개다리 계단이라고 하던데 영어로는 요 계단을 나중에 꽂을 거죠. 여기다가. 일단은 구멍을 푸시플로 클릭 옆으로 푸시풀 클릭 옆으로 이렇게 온페이스 이렇게 뚫어줘서 완전히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벽체는 모두 2600 높이로 2600 푸시풀로 벽체가 어떤 건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2600 이런 부분은 창문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창문은 빼셔야 돼요. 계단실도 그대로 뒀죠? 1600을 올리고요. 거실 창의 하부백은 600mm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에요. 큰 데가. 여기 하부벽. 여기를 600으로 했네요. 뒤쪽에 창문의 하부벽과 욕실 부분의 하부벽도 끌어올립니다. 여기 600이니까 지금 슬라브 두께가 200이니까 400만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400 올리면 전체 600이 되겠죠. 그죠? 여기 높이가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창문이 이렇게 시원하게 전창으로 뚫려도 되겠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하는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골목이 작고 그렇죠? 주거시설에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이나 뭐 1종, 2종 주거지역 보시면 집 고만고만한 집들이 다가구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바닥까지 창문을 내리게 되면 뭐 건너집에서 당장 공사할 때 다 보인다고 난리 칠 거예요. 뭐 창문을 만들지 말어라, 벽을 쳐라. 방인데 어떻게 창문을 안 만들어? 법적으로는 내가 건너집 때문에 방에다가 창문을 못 낼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 법은 없어요. 건축법은. 자꾸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가리개를 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창문을 내지 말라고 그러면 이쪽도 사람도, 그죠? 똑같이 거실이랑 방인데 어떻게 창문을 안 내겠습니까? 먼저 내가 거기에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창문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냥 법이 안 통하는 거죠, 민원에는. 그죠? 그냥 배짜는 식으로 들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예, 창문 크기를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줄이거나 이렇게 무리수를 두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딱히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건너집도 다시 철거를 하고 수입을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역전되다 보니까 먼저 집을 짓는 게 장땡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권리도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시끄럽고 그죠? 그런 소미된 것들이 이제 법적 주말에 공사를 한다거나 데시벨을 넘게 되면 민원 제시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만 간혹 보면 이제 정말 블랙리스트 민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이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바닥을 올렸네. 얼마큼 올리는지는 뭐 나와 있군요. 1200.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죠? 내 방도 훤히 보이면 뭐 앞에 전망이 좀 쫙 뚫려 있거나 산 비면 좋은데 마운틴 뷰나 이렇게 파크 비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침대도 안 보여야 되고 이러니까 안쪽에서 봤으면 여기서 아마 1m 정도 석이 있는 겁니다. 지우개로 지우셔야 되겠네. 거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려서 여기 발코니 부분이랑 이것도 1000 정도 올렸나요? 뭐 얼마인지 이 계단실은 그대로 두셨고요. 여기도 창문도 똑같이 1000 정도 올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창문 아래 벽, 하인방 벽을 다 올렸습니다.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날 뻔했어요. 252페이지 저장 세이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는 파일 다 날라갑니다. 252페이지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들이니까 보니까 그렇지 실제 이제 하는 일이라든지 매주 일이라고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저장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256페이지) 5번 바닥을 100mm 끌어올려서 슬라브 구조와 거실 바닥의 마감 차이를 표현합니다. 지금 바닥이 두께가 200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200인데 여기서는 이제 현관이라든지 화장실 부분을 여기 좀 나눠져 있네요. 내린 게 아니라 거실 부분을 이제 여기 골조에서 마감을 했다 치고 온돌 난방 공사를 했다 치고 100을 올렸네요. 결과는 똑같죠. 슬라브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연결 한꺼번에 다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발코니랑 현관이랑 화장실 분 있는데 이렇게 미리 캐드에서 선을 그어놨네요. 이렇게 바닥을 100을 푸시플로 100 엔터. 그렇게 되면 아까 2600에서 2500으로 줄어들었겠네요. 천장고가. (256페이지) 6번 벽의 윗면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디셀렉트 페이스를 실행해서 엣지만 선택합니다. 엣지를 아래로 200mm 복사합니다. 이게 이 녀석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제 여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윗부분이 또 이마가 200이 있다는 겁니다. 그 녀석을 요 면 있죠? 요 면 윗면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윗면을 먼저 쭉 이렇게 윗면을 전부 다 선택하려고 그러면 뷰를 이렇게 바꿔놓고 드래그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선 드래그 하시면 안 돼. 실선 드래그 이렇게 하면 윗면이 잡혔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셀렉트 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누르게 되면 그 메뉴는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디셀렉트는 루비에 있는 거거든요.
또 루비를 또 설치하고 막 이래야 돼서 우리는 면은 빼고 엣지만 복사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페이스는 그러면 또 솔리드 그룹이 깨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루비를 설치하고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조금 귀찮지만 면을 빼면 되죠. 뭐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을 빼는 거는 컨트롤 키 시프트 같이 누르고 면을 클릭하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뭐 5번, 6번만 클릭하면 되니까 뭐 루비 설치하고 뭐 디셀렉트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지금은 선택이 돼 있죠? 선만 얘를 200만큼 무브 컨트롤 눌러서 복사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럼 벽이 200만큼 나눠지겠죠? 그죠?